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SCS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믹스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 믹스인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소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믹스인은 소가로를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믹스인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하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통 스타일이 있다 했을 때 이런 거를 보통 어떻게 했죠? 우리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정의를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가 필요한 녀석한테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CSS 방식을 쓴다 했을 때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 자, 그런데 이제 SCS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믹스인이라는 문법이 존재하고, 믹스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나 정의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그 정의해둔 녀석을 하나의 레고 블럭처럼 그 블럭을 가져다 쓰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 디자인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HTML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만 해놓고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믹스인을 정의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골뱅이 믹스인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include가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include 뭘 불러오겠다? 요 디자인을 정의되어 있는 common btn이라는 디자인을 불러와서 내가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특정 블럭, 그러니까 특정 HTML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해둔 믹스인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너비하고 높이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btn2가 여기서는 너비를 뭐 200픽셀, 높이를 예를 들어서 뭐 150픽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정의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정의한 위드랑 하이트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걸,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뭐 수정되고 뭐 하면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SCSS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믹스인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놓으면 우리가 믹스인에서 뭘 사용할 수 있다?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변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아까 믹스인 같은 경우는 소가루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가루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변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백그라운드 컬러면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녀석을 이 믹스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common btn이라는 걸 어쨌든 사용할 건데, 사용할 때 이 btn2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다르대요.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걸 불러왔을 때 그 불러온 녀석에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이 여기로 전달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신 분들이라면 요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와 살짝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념 배울 때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어쨌든 배우긴 할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common bt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놓은 거고,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매개 변수냐면 이 믹스인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걸 쓴다 했을 때 내가 요 값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비지 컬러라는 걸 미싱 아규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common btn을 정의를 해놨으면 common btn을 정의를 해놨으면 이 common btn을 사용할 때 이 bg 컬러라는 요 이제 값을 넘겨달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싱 놓쳤다. 아규먼트가 뭐냐면 인자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자값. 그러면 그 인자값이 어디에 전달이 돼야 되냐면 BG 컬러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소괄호를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드라 쓴다. 그러면 레드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얘는 어쨌든 요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요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요거를 요렇게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은 외부에서 넘겨준 값에 의해서 값이 뭐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렇게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얘가 최초의 값이 없잖아요. 그죠? 뭐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거는 원래 기존의 값이 샵 AF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쓰게 되면 최초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야, 일단은 요 커먼 btn이 백그라운드 컬러의 기본 값은 요거로 세팅을 해놔라. 요거로.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샵 AF 대신에 요런 식으로 반영하게 되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AF라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디폴트 디자인인 거잖아요. 기본 디자인. 그죠? 버튼의 공통 기본 디자인인데 내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색상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해 놓으면 여기서 이 include 해가지고 믹스인 문법 즉 믹스인으로 정의된 요거를 불러왔을 때 소괄호 안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기면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랍니다. 인자값을 넘기면 요 BG 컬러라는 변수에 그 값이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언했을 때 그 레드라는 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레드로 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비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본값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러 위드는 150픽셀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50픽셀이다. 참고로 이제 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넣어줄 때는 값과 값 사이에는 쉼표로 분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디폴트 값은 150픽셀에서 50픽셀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150픽셀에서 50픽셀이라는 변함이 없는데 근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얘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죠? 지금 보시면 레드도 반영이 안 되는 거 보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규칙이에요. 자, 믹스인을 사용하실 때 요걸 이제 아까도 뭐라 했죠? 매개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데 매개 변수 값을 초기화 이런 식으로 150픽셀, 50픽셀 뭐 샵 AF로 초기화를 시키는데 지금 얘는 인자값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SCSS가 너가 넘긴 값이 어디에 전달돼야 되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여기가 매개 변수 3개니까 그러면 인자값을 몇 개 넘겨줘야 될까요? 3개 넘겨줘야 돼요. 이건 규칙이에요. 2개면 2개, 1개면 1개. 아예 안 넘겨줄 거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인자값에 의해서 요 코드를 조금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3개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3개를 넘겨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믹스인 문법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룰이에요, 룰. 그러면 차례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값을 넘기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 너비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트, 높이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200픽셀 쓸 거고 높이 같은 경우는 70픽셀로 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게 200픽셀이 여기 적용되고 그 다음에 70픽셀이 여기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전달이 돼서 여기에 내가 반영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코드는 딱딱한 믹스인 문법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변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공통 디자인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얘도 요 버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카카오뱅크 입출구 통장, 그 다음에 모임 통장, 26주 접근. 얘네들은 모양새가 똑같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너비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얘를 작업할 때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일단 공통 디자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네만 따로 너비를 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믹스인 문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버튼 요 녀석만 너비 높이 또는 색상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믹스인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요 소가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매개 변수를 써가지고 이 믹스인으로 정의된 요 코드를 요 이름으로 정의된 믹스인을 내가 유연하게 좀 사용하고 싶다. 유연하게.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요 녀석 입장에서 얘는 그냥 외부라고 할게요. 외부에서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작동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값의 초기화 문법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얘네들도 여기서 정의하지 않고 만약에 각각 버튼이 다 색상 높이, 너비, 색상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초기화 값을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이제 변수만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더 이상 그게 안 되죠. 왜? 얘도 마찬가지로 인자값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를 시켜놓으면 변수의 값을 이런 거 이제 변수의 값을 초기화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변수의 값을 150픽셀로 초기화 시킨다. 높이를 50픽셀로 초기화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기본 디자인은 너비 높이가 150픽셀, 그 다음에 높이는 5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색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 디자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넘기는 거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한 버튼을 구현하고 싶다. 유연한 버튼을 구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버튼 3래요. 그러면 버튼 3 같은 경우도 일단 디폴트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얘도 마찬가지로 너비 높이 또 색상이 달라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볼게요. 자, 130픽셀, 얘는 뭐 120픽셀, 그 다음에 높이가 아니라 30픽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보이시나? 120픽셀, 30픽셀만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얘가 3개니까 얘 3개를 넘겨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여기가 위드, 하이트, 백그라운드 컬러잖아요. 그쵸? 값을 넘길 때는 그 순서에 맞게 값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가 너비 높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한 채로 레드를 뭐 예를 들어서 블루라고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SCS가 이거 블루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넣어줘야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다가 처음 넘긴 인자값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드 값이 블루다? 여기 그러면 블루가 들어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넘길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대로 유지하고 너비 높이만 조금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120픽셀, 뭐 높이 같은 경우는 60픽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 내가 버튼을 만들 때 버튼 말고도 다른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 이 코드만 그대로 주구장창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블럭 믹스인을 적용한 문법은 기본 값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선언된 매개 변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믹스인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믹스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CSS는 이게 안 돼요. 일반 CSS는 이런 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CSS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적용한 그 녀석 외에 내가 다른 녀석 예를 들어서 BTN 123이 공통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너비 높이가 다르대요. 그러면 얘는 또 너비 높이를 새롭게 다시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 CSS 같은 경우. 근데 SCSS는 여러분들이 믹스인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값을 넘기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뭘로 만든다? 매개 변수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변수의 값을 어떤 값을 인자값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믹스인을 조금 유연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바로 뭐다? 믹스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됐습니다.